이 엑셀 정리와 시각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클로우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스 출신 9년차 개발자입니다. 저도 나름 회사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엑셀은 거의 다룰 줄을 몰라요. 개발자들이 뭐 파워포인트나 스프레드시트를 막 엄청 많이 만질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엑셀을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저여도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가공하고 시각화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쉽게 AI를 통해 엑셀을 다루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엑셀 함수 막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외워야지, 데이터들 막 마구잡이로 들어온 거 있으면 그거 다 손으로 일일이 보정해야지, 되게 귀찮은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작업을 AI한테 위임을 시켜버리고 그 데이터들을 검증하고 책임지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제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엑셀에 들어와 보실게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엑셀 내에서 클로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유료 플랜으로 오피스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파일에서 계정 누르면은 뭐 제품 인증됨 뭐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구독하는 제품이다 라고 뜨시면은 클로드를 엑셀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구독 혹은 한 번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오피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클로드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가 기능 가져오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이 뜨는데, 이 클로드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마치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클로드랑 대화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피스 계정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클로드 웹에 들어가셔서 분석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클로드 챗에서도 이미 충분히 엑셀을 잘 다루는 스킬들이나 코드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클로드 데스크탑을 설치를 해서 코워크나 클로드 코드 방식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 깔끔하게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사실 충분하긴 해요. 근데 좀 더 이 기능을 엑셀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해주는 고급 기능들과 같이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 엑셀 옆에 있는 클로드 for 엑셀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클로드 for 엑셀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탭이 뜨는 건데요.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면 되게 엉망이에요. 날짜의 포맷이 다 개별 다릅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정확하게 수량에 안 써 있기도 하고 상태값이 안 적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 클로드가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 작성되어 있는 스킬 중에 클린 데이터 XLS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킬이라는 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화창에서 슬래시 버튼을 누르셔도 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클린 데이터 XLS라고 해서 스프레드시트 내에 좀 더럽거나 비일관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C1에서 C27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선택하지 않은 채로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는 한번 이 스킬을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특정 셀에 대해서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셀에 대해서만 이 스킬을 수행하겠죠. 자, 근데 이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클로드에게 클렌징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민감 데이터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 혹은 뭐 카드 정보라든지 AI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정보다 라고 하시면 해당 셀들을 제외시킨 다음에 클로드에게 첨부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은 클로드 들어오셔서 설정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있는 AI 모델 개선 돕기 토글 버튼을 오프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공유하시는 데이터들이 클로드에게 학습이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작정 데이터 클렌징을 맡기게 되면 이 원본 데이터 자체를 전부 다 변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다른 시트에다가 반영된 값을 넣어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나한테 검토받아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기본 설정이 ask before edit 라고 해서 편집을 하기 전에 나한테 항상 물어보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킴으로써 또 강제적인 검토를 맡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클로드가 다음과 같이 계획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드랑 같이 일을 할 땐 항상 계획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AI한테 일을 맡기고 나서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면 그땐 늦어요. 왜냐면 이미 이 녀석은 제 토큰이랑 비용이랑 시간을 다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봐 주는 습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계획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지금 클로드는 엑셀 시트를 보면서 문제들을 많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 1팀을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주고 날짜도 모두 동일한 포맷으로 바꿔주며 금액 또한 일관적인 표기로 변경을 해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이 수령이나 상태가 아예 빈값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대로 둘지 0 또는 미입력으로 할지를 저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AI가 어림잡아서 그냥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0으로 채워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물과 달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따로 빼서 추후에 수기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처리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의 완료랑 확정은 같은 녀석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정 행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워크시트를 만들고 뭔가 값을 채우겠다라는 행위인 것 같은데 저는 허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셀이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주간 취합 클린이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상태들이 정상적인 것들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수기 확인 필요 같은 경우에는 값이 비어있는 녀석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내가 어떤 칼럼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넣어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릇 이 엑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식이나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뽑아내기 위함일 겁니다. 근데 저는 개발자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엑셀에서. 그리고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그 지표들을 기반으로 어떤 유의미한 수치를 뽑아낼 수 있을지까지도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 상태일 때 좋은 방법이 클로드에게 데이터를 뭘 분석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떤 걸 뽑아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클로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데이터 분석 어떤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처럼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 주간 취합해서 가져온 정보들 있잖아요. 이 정보들과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만으로는 사실 안 담기는 회사 내의 맥락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영업 2팀의 인원들이 제일 많아 라던가, 우리 회사의 부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뭐야, 우리 회사는 반드시 영업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는 회사야, 뭐 총무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력을 사용하고 있어 처럼, 그 회사가 아니라면 모르는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맥락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할 때 필요할 만한 모든 정보들을 같이 보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제안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팀별 실적 요약, 품목별 판매 분석, 일자별 추이, 즉 날짜별로 어떤 추이가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 품질 리포트인데 이 데이터를 제일 못 넣고 있는 팀 닥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1, 2, 3, 4번 전부 다 포함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분석 대시보드 페이지에 이렇게 쭉쭉쭉쭉 분석을 진행을 해줍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도 감을 전혀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AI가 추천해주는 내용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의미들을 뽑아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뽑아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까지 만들어줬거든요. 엑셀에서 그래프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데이터를 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바뀌게 되면은 전부 다 알아서 반영이 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처럼 로우 데이터랑 연동이 되는 형식의 엑셀이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추가하거나 보충하거나 했을 때 다 반영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수식이 살아있는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좋은 형태입니다. 합계가 딱딱 알아서 바뀌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반영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대시보드 내용뿐만 아니라 클로드가 적어준 내용을 보니 인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지들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각각의 셀들 정확하게 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8 셀을 기준으로 팀별 실적이 어디가 가장 높은지 그리고 어디가 낮은지들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고, 팀별로 누락하는 행위들이 되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특정 팀의 문제이기보다는 사실 시스템 자체의 문제구나,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신호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가져가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치적인 자료,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 좀 더 뽑아
뽑아내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별 추이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발생했던 날에 어떤 팀이 가장 많이 소비했어? 이처럼 지금 있는 대시보드만으로는 분석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가 확실한지 근거를 같이 설명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분석해낸 건지도 같이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고 어떤 셀을 기반으로 이 판단을 맞췄는지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역의 모든 셀들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26건으로 공동 1위여서 이 날짜별 최다 소비팀을 알려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팀이 가장 많이 소비했어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문제였으나 이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이 데이터들이 신뢰할 만한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엑셀 작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데이터가 올바르게 분석되고 파악되는지입니다. 그래서 6월 8일과 6월 18일이 공동 1위다 라고 하는 데이터가 확실한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는 겁니다. 최다 건수 날들이 올바르게 집계된 건지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해줘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알아서 클로드가 날짜별 팀별 소비표를 넣어서 검증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3중 교차 확인을 통해서 검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데이터들은 올바르게 분석이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대시보드였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저는 새로운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눈에 모든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요. 분석 차트는 내버려두고 KPI와 핵심 차트 그리고 인사이트를 포함한 대시보드를 만들어줘. 자, 그러면 이렇게 대시보드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색상 변경부터 데이터 연동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쉽게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4단계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대시보드를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일관적인 포맷으로 우리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우리가 배워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 대시보드를 만들어야만 할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과정까지의 경험들을 하나의 스킬이라는 것으로 묶어두고 싶습니다. 동일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스킬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클로드 폴 엑셀 창에서 슬래시 스킬 크리에이터, 내가 지금까지 한 과정을 재사용할 수 있게 스킬로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진행했었던 데이터 클렌징, 그리고 분석 시트,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하나의 스킬로 재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름을 롤업 클린 애널라이즈 대시보드라고 해놨는데요. 이 스킬을 저희 클로드.ai, 즉 클로드 웹 서비스 안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시키면 우리 이 클로드 웹 화면에서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롤업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아까 저장했었던 우리만의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을 클로드 웹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제가 클로드 웹 환경에서 커넥터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지메일이나 구글 캘린더 이런 거 연결해 놨잖아요. 이 클로드 폴 엑셀에서도 구글 캘린더에 있는 이메일을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봐,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과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AI를 통해서 스프레드시트를 가공하거나 데이터를 보완해내거나 혹은 그 안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분석해내는 과정까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에 있었던 뭐 데이터 라벨링이라던가 아니면 함수 처리라던가 막 그래프 만드는 거라던가 되게 귀찮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전부 AI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AI 활용법 정리해 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